권선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뜻풀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기의 차이가 있으나 마침내는 깨닫는다. 근기유차 필경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처럼 전 가족이 생사해탈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좋으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글입니다. 스님, 저는 처자식에 있는 제가 불자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교 공부와 수행을 조금씩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생사해탈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은퇴자 출가 제도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식솔들이 있는데 출가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님, 제가 불자도 도를 이룰 수가 있는지요? 가정을 지키면서도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사님의 그 생각이 오래오래 변치 않는다면 분명히 도를 이루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생사해탈 하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세속에 살면서 전 가족이 도를 이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세속에 살면서도 생사해탈하신 분들입니다. 세계 3대 거사로 일컬어집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전기를 갖고 있는 방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으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방거사의 본명은 방온입니다. 방온. 방거사는 많이 아는데 방온 본명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방거사는 나라의 관리를 뽑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장안으로 가는 길에 한 참선하는 스님 즉 승객을 만나게 됩니다. 승객이 먼저 묻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방거사가 대답합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장안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과거를 보아 무엇을 하려고요? 하고 승객이 묻습니다. 방거사는 벼슬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승객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의 관리로 뽑힌다 한들 부처를 뽑는 과거에 비할 바가 되겠소? 여기서 이 방거사는 불교와 숙세의 인연이 있었던지 과거 시험장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당대의 선지식인 석두라는 선사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마조대사를 찾아갑니다. 마조대사에게 묻습니다. 마음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조대사가 대답합니다. 그대가 한 입으로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면 그때에 그대의 물음에 답하리라. 방거사는 이 한 말씀에 선지가 확 열려 마치 천근이나 되는 짐을 내려 놓은 듯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방거사는 큰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명문의 후손으로 재상가였지만은 세속적인 명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재산 즉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동정호에 던져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버리느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의의 권유에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어찌 남에게 주겠느냐 하는 말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방거사에게는 그의 아내와 설하의 남매가 있었는데 전 가족은 방거사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도인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딸 영조의 총명함은 묻승객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탁발승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보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조가 대뜸 이렇게 대꾸합니다. 스님의 보리는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남의 보리를 찾으십니까? 보리살 있지요. 보리살의 보리를 깨달음의 보리에 주목하여 진실한 구도자의 자세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가족이 다 이러한 높은 정신적 경지에 올랐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방거사는 세상과의 인연이 다함을 느껴 어느 날 딸 영조에게 말합니다. 영조야, 정오가 되거든 말해다오. 정오쯤에 영조가 갑자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식이 있는가 봅니다. 좀 나와 보세요. 방거사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살피다가 딸을 찾았는데 그새 딸 영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좌복에 단정히 앉아 입적해 버렸습니다. 방거사는 아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차, 내가 떠날 것을 눈치채고 너가 먼저 가버렸구나. 그러면 하는 수 없지. 내가 너의 장례를 치룬 뒤에 갈 수밖에. 며칠 뒤 오랜 친분 관계에 있었던 고을의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방거사는 태수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불현듯 일어나 정좌하여 입적하였습니다. 태수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여 정진하고 있는 방거사의 아내와 아들 방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딸과 남편의 입적 소식을 전해 듣고 한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들 가지. 또한 아들 방대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밭을 갈다가 아버지와 누님이 먼저 가셨구나 하고는 밭 갈던 괭이를 짚은 채 서서 입적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방거사의 아내도 곧바로 입적하였습니다. 이 방거사의 가족들은 생사의 경계를 자유자재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정신적 경지를 논이렸던 것입니다. 방거사는 그의 시에서 해가 있을 때는 공 속을 긋고 해가 지면 공 속에 눕는다고 하였습니다. 방거사 가족에 대한 얘기는 후일에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원 질문에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사는 제가 불자도 도를 이룰 수가 있는지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음 공부 방법을 물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음 공부는 독송, 사경, 정근, 절, 참선 등 방법이 있는데 자기 근기와
취향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또 참선에는 또 다시 사마타, 빗바사나, 간화선, 또 제가 주장하는 성관상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 근기와 취향에 따라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수행은 단순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또한 수행은 그 결과에 탐닉하기보다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결과가 있게 됩니다. 긴 얘기로 소개해드린 방거사의 가족처럼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모두 다 불심을 가지고 다 함께 정진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포교 아주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지 또 생활 법문 잘 듣고 있는지 서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활 법문만 빠뜨리지 않고 늘 듣는다면 자극을 받아서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한글로 BUD입니다. BUD를 치시면 그게 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생활 법문은 말 그대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제가자로 살면서도 생사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를 깨치는 데 있어서는 출가자, 제가자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고 본인이 먼저 구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